안녕하세요. 파파TV의 파파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한 11개월 전에 조선족은 중국인, 한국인 이런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면은 한국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아마 조선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PD수첩에서 방영한 보이스피싱 내부자들 그 편을 보고 관련 링크를 영상에 남겼었습니다. 근데 링크를 고정시키기 바쁘게 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뭐 유튜브 시스템에서 삭제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삭제를 했는지 아무튼 댓글은 삭제된 상태였고 유튜브 알림창에는 남아있어 가지고 이렇게 캡처를 해서 남겨뒀습니다. 아니 조선족 보이스피싱 총책이 아니고 한국인 총책이면은 뒤집어 쓰기를 한 것입니까? 오히려 님 같은 분들이 조선족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댓글을 남긴 저편 영상에서는 한국인이 총책이라는 뉴스도 본 적이 있다고 했지 뭐 전부 한국인이 총책이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영상을 제대로 보세요. 물론 조선족 총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눌한 말투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펼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수두룩하니까요. 그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했는데 뭐 다들 눈치채시고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웃기는 건 조선족 말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조선족 특유의 어투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보이스피싱이라면 조선족이다 라는 게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만 코막힘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만 더듬거리기만 한다면 보이스피싱이다, 조선족 보이스피싱이다 라고 경계를 하고 의심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참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니 참 다행인데 또 한편으로는 분명 조선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뒤집어 쓰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어눌한 한국어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그놈들 때문에 의심과 경계심이 생겨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눌한 말투가 아닌 토종 한국어로 유창하게 금융원 혹은 경찰, 검찰을 사칭하여 사기를 치고 거기다 영장까지 발송해준다면은 과연 안 속을까요? 결국엔 사기를 당합니다. 실제로 판사님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치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진화 과정에서 조선족 역할 뭐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선족 역할도 있겠죠 당연히. 하다못해 경찰 검찰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사기를 펼치는 집단인데 모든 돈으로 해결하고 유혹하겠죠. 뭐 심지어 전직 경찰 간부가 보이스피싱이 총책인 것으로 드러난 사건도 있었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전직 경찰이었다는 겁니다. 전직 경찰이 자신이 수사했던 그런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감행을 했던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수사했던 전직 경찰 간부가 수사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차렸습니다. 여기에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광고 모델, 조직 폭력배 등이 가담했고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이 수십억 원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사기. 요즘엔 이 중국 동포들 특유의 발음과 억양으로는 잘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기범들이 이젠 아예 우리나라 청년들을 포섭해서 조직에 가담시키고 있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힌 이 남성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 상담원을 보내주는 전문 브로커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34살 김모 씨 등 3명은 국내에 직업소개소를 차린 뒤 모두 15명을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넘겼습니다. 상담원은 모두 20대 한국 청년, 이 가운데 3명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돈만 많이 벌고 싶어서 전화만 전달하고 진짜 상담하는 다 조선족이고 거기 이끄는 전화하는 사람만 한국 사람이죠. 국내에서 건너간 전문직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서 사기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족은 항상 사기 사장이 보이스피싱 연구원팀들이 있습니다. 경찰이라든지 검찰, 수사관들, 대출관에서 일했던 사람들.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에 속아 지난 2013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이들에게 돈을 송금한 피해자는 72명.
피해 금액은 5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근데 보이스피싱 진화 과정의 조선족의 역할이라 저만이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일 많이 가담하는 이는 아마 인출책이겠죠. 그래서 잡히면은 조선족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죠. 조선족은 과연 보이스피싱 진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인정보, 대한민국 금융 관련 지식, 경찰, 검찰 관련 지식 등등 전문 지식들을 과연 조선족들이 만들고 조선족들이 진화를 시켰을까요? 어눌한 말투로 힘들게 피와 땀으로 벌고 모아놓은 돈을 사기치는 그놈들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싸그리 잡아서 엄중한 처벌을 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 파는 조직, 금융 관련 지식, 경찰, 검찰 관련 지식을 제공해주는 배우자들도 모조리 잡아서 콩밥 좀 먹여야 합니다. 댓글을 보고 또 궁금해서 보이스피싱 진화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나무위키에서 이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원래 한국발 보이스피싱의 원조는 대만이다. 2004년 대만에서 보이스피싱이 시작되어 극성을 부렸지만 대만 경찰이 강력한 단속으로 대만 내 현지 활동이 힘들게 되자 2006년 6월 한국으로 옮겨왔다. 때문에 초기 보이스피싱은 현재의 중국보다 대만과 엮이는 경우가 많았다. 대만 사법부에서 한국과 공동 소탕을 제의했으나 한국은 무시하였다. 사실 이는 한국과 대만이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는 수교국이었지만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게 되면서 두 개의 중국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1993년에 수교가 끊어진 것. 초창기에는 소수 사람들끼리 벌이는 범죄에 가까웠으나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2007년 이후로는 바다 건너 대륙에 아예 사업장이 생겨버렸다.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대거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건 다음 그에게 돈을 쓸어 담은 상황까지 번졌다. 그리고 이런 사업장들은 대륙을 건너간 한국인이 운영하며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이 최든 계좌는 대포 통장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계좌를 추적해봤자 엉뚱한 사람만 잡는 꼴이었다. 실제 말단 조직원들만 체포되었을 뿐 중추 조직은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언론에서 허구한 날 까댔다. 게다가 사기를 통해 이체된 돈이라도 단순히 지급정지만 걸 수 있을 뿐 계좌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네. 이 자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영상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인 보이스피싱이든 조선족 보이스피싱이든 다 떠나서 그런 놈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조선족 유튜버들이 영상에 가서 보이스피싱이 어쩌고 저쩌고 욕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스피싱 내부자들 방송편에서 보면은 한국 청년이 고수익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집단에 감금되어서 폭행당하면서 일하다가 탈출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도 돈의 눈이 멀어서 총책말을 잘 듣고 그 조직에 어울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여 사기를 쳤겠죠. 조선족이든 한국인이든 사기를 치는 놈이 나쁜 놈이지 아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죄인 취급하고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사태인데 그놈들은 또 이 비상사태를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이동경로 등 문구와 같이 발송된 문자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고 핸드폰이 해킹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들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으로 또 누구한테 욕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족이기 때문에 일부 한국 악플러들한테 욕먹는 거는 기본이고 또 중국 관련 안 좋은 영상을 담아도 우리 동포분들한테 욕먹는 신세입니다. 비록 영상은 제가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지만 제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밑에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보이스피싱 내부자들 방송을 보시고 또 보이스피싱 수법들도 알아보시고 가족분들이나 또 지인분들한테 알려주셔서 서로 다 같이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첫 번째,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와서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예방 수칙 두 번째, 어떠한 기관이든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돈을 보관해준다며 소속 직원이 직접 받으러 오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이외에도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와서 개인정보 유출되어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가족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100% 사기입니다. 여기서 가족을 납치했다고 전화 오는 이런 수법도 많다고 하는데 최대한 가족 주변의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저장해 놓으시고 연락이 안 될 시 그 지인을 통해서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꼭 주변 사람들이 전화번호도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기 수법보다 더 진화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으니 의심된다면 무조건 전화를 끊으시고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개인 금융정보나 계좌이체, 수사비 등등 일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꼭 명심하시고 무조건 돈에 관련되었다 하면은 첫 번째 일단 의심하시고 꼭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